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과 이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뒤이어서 이 지도부와 만찬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차기 전당대회 얘기가 갑작스럽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진짜 네. 이 지금 전당대회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정말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뭐 관저 만찬 이후에 뭐 더 이 이슈가 뭐 이야기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항상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를 빨리 뽑아야 되지 비대위원장 체제를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항상 조금 관심이 있어 왔는데 애초에는 원래 1, 2월 달 하기로 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뭐 이슈가 뭐 생기고 해서 예. 조금 이제 연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대위원장 임기가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하느냐, 그 예. 이후에 하느냐, 뭐 이런 논의가 그 전부터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누가 전당대회 나올지 그 큰 그림은 좀 그려졌습니까? 뭐 김기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이제 국가직을 맡았으니까 아니죠. 나경원 예. 의원도 나올 수 있을까요? 비상거니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뭐 본인이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그 조금 전에 나왔으면 윤상현 조경 태대 의원 예. 뭐 여러 분들 있죠. 본격화한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왜 그 지도부보다도 그 네. 먼저 예. 핵심 측근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4인방 그분들을 먼저 불러서 밥을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뜻은 없고 이제 일정을 아무래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지도부보다 이제 조금 더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있는 의미는 없고 예. 김병면 비대위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경선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이제 여러 번 이제 식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제 음식이 좀 진심이 담겨지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음식도, 좋아하신다는 뜻이군요. 좋아하시고 또 검찰에 있을 때는 지역마다 어떤 특징적인 음식도 투어도 좀 예. 하셨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관저에서 좀 식사를 하면서 격이 없는 예. 그런 대화를 앞으로 많이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안 심사,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이 세 개 이슈가 그냥 맞물려가지고 뒤엉켜버렸어요. 이거 매듭을 풀려고 했는데 다시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까지 꺼낸다고 합니다. 법률적 관계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지금 민생이나 이런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재명 대표가 옛날 조선시대 왕까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를 질타했겠냐. 제대로 좀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예, 뭐 저희들 국민의힘이 사실 부족한 점이 사실은 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어쨌든 그 국회에서는 168석의 거대 예. 야당이 지금 현재 주도로 모든 국회 주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국정조사를 어렵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야 협치 차원에서 또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합의를 봤는데 국정조사의 목적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예.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이걸 하자 말자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안전 관련된 총괄 주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내진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일정을 못 박지 않고 이제 원내 대표단에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름을 한 것은 조금 뭐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협치가 지금 안 되고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이 그 야당과 뭐 만남 내지는 뭐 식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역대 그 야당이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당장 기소된 건이라든지 주요 수사를 받고 있는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면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출발한 윤석열 정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 뭐 집권 여당이 답답한 게 없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그냥 단독 처리를 해버려요. 특히
대통령 공격된 사항이라든지 특히 또 용산에 예. 용자만 들어가도 단독 처리를 해서 지금 일을 지금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지금 예.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너무 이 검찰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왜 이게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시기에도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사항이 사실은 원체 많으니까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뭐 등등등 원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은 어떤 검찰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예. 것이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2년 몇 개월 동안 탈탈탈 틀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왜 이쪽만 하냐 이것은 말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에 갔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생각보다 검찰이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사실은 자기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경우에 더 이상 말해봤자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에 사실은 진술 거부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영정 진상 두 사람을 뭐 단순한 심부름꾼에서 꼬리 자르기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두 사람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삶의 궤적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신 혹은 최측근인데 이런 어떤 사람이 구속된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좀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어떤 유감 내지는 사과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저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언론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저기 지금 한동훈 장관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을 기자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완전히 저게 정치 깡패지 어떻게 그 언론이겠습니까? 정말 보통 사람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 집으로 가서 도락을 열도록 시도를 뭐 하고 뭐 그런 것을 또 심지어 또 생중계로 또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언론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어떤 범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런 범죄 행위를 하는 집단과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협업을 해서 청담동 이런 어떤 가짜 어떤 술집에서의 사건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또 민주당이 또 당 전체적으로 또 동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 심각한 어떤 사건인 거죠. 근데 홍 의원님 상임위가 과기방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허가받은 이제 방송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심의 제도가 많아서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못 하고 표현을 정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유튜브 채널들은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질러대잖아요. 그거 통제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은 이게 방송이 아닌 어떤 통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방송보다는 굉장히 좀 자유스럽고 하지만 방통위 특히 방심위에서는 적절하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유가족의 동의가 없이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들이 나간 이런 것을 이제 그 방심위에서 한 82건 정도 이렇게 이제 정정 내지는 삭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강력하게 저는 제재의 칼을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게 과거 불법 파업과 적절하게 타협해 왔던 그 결과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타협은 없다. 이게 오늘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어요. 정말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 같아요. 정말 양보 없이 이제는 갑니까? 법과 원칙으로? 문재인 정부와 그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암울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일부 주에는 있을 수 있는 제도지만 이것은 안전과도 사실은 별 관계 없이 마치 기업의 최저임금과 같은 어떤 이런 제도로
2018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예. 2020년 3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화물연대는 분명히 노조가 아닙니다. 개별 어떤 사업자의 어떤 협의체에 불과하죠.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를 일몰이 아닌 영구히 해라. 그리고 안전 품목도 지금 현재 시멘트하고 수출 컨테이너인데 이걸 확대하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개별 어떤 협상에 의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 그 운송 개시 명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이다. 건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